이영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명이 서반포 서밋 더힐로 결정됐다고 소문이 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흑석동인데 서반포가 붙는다고 해서 논란이 좀 됐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 최근 온라인에서 서울시 동작구 흑석 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이 흑석동 304번지 일대인 이른바 흑석 뉴타운에 지어질 단지명을 서반포 서밋 더힐로 결정했다는 이 소문이 나면서 인터넷이 떠들썩했는데요. 이 소문의 이름을 조금 나눠서 살펴보면요. 서밋은 이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브랜드명이고요. 더힐은 최고가 아파트 중 하나인 이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 더힐. 이걸 좀 연상시키긴 하는데 사실 이 단지가 실제로 동작구 서달산 언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명분은 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서반포라는 지명이 사실 뭐 애당초 없는 지명이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를 홍보할 때 서반포에 위치한 준 강남권 아파트라고 이거 그런 용어를 조금 사용하긴 했지만 아직 정식 명칭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홍보에서는 쓰였다. 예, 맞습니다. 얘긴데요. 근데 하여간 논란의 축은 사당동이 무슨 서반포냐 이거잖아요. 네, 사당동이 아니라 흑석동이. 네, 흑석동에. 예. 그래서 이 아파트 완전히 제대로 흑석동에 속해 있는 아파트인데요. 게다가 흑석동과 반포동 사이에는 사당 2동이 이제 중간에 껴 있어서 사실상 반포동 서쪽에 있다고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 같은 또 흑석 뉴타운의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뭐 흑석 아크로리버 하임, 뭐 흑석 리버파크 자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과 조금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홍보 단계에서 흑석 대신에 서반포를 사용한 것이 이 반포가 상징하는 이 부촌 효과 조금 그걸 누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을 노렸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 이름을 들은 이 네티즌들 반응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집값 올리려고 좀 무리수를 뒀다. 뉴욕보다 서쪽이니까 서뉴욕은 어떠냐. 예, 차라리 강남 스타일 아파트라고 지어라. 그럼 부산은 남서울 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재밌는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다 치고 아파트 이름 나왔으니까 여기 좀 확장을 해서 왜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길어져요 도대체? 실제로 조금 지금 막 외래어가 막 난무하고요. 지역이나 위치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이게 사실은 뭐 저희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게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문가, 건설업계 모두 좀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좀 몇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90년대에는 평균 한 4글자 정도 됐던 아파트 이름이 2019년에는 9글자까지 평균 9글자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자면 검단 신도시 에트르 더 펠리체 아파트 몇 글자죠? 와 진짜. 그리고 또 충남 내포 신도시 1차 대방 엘리움 더 퍼스티지. 네,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네, 거의 20글자인데요. 이렇게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지 예상하기 조금 두려울 정도. 아니 뭐 이렇게 긴 거예요, 도대체? 참 근데 또 다른 트렌드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아파트 이름에서 정확한 지역을 좀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신촌 그랑자이는 2022년에 마포 그랑자이로 바꿨습니다. 신촌보다 마포가 아파트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본 거죠. 그리고 또 평촌 자이 아이파크나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도 주소가 평촌동이 아니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고요. 또 서울 은평구 수색역 일대에 지난해 준공된 3개 아파트 단지는 모두 이름에 수색이 아니라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파트 이름 지을 때 뭔가 기준 이런 게 있어요? 이 서반포 아파트를 비롯해서 이런 꼼수 장명이 계속 이 논란을 일으키니까요. 서울시가 최근에 공동주택 명칭 가이드라인이 담긴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올해 초에 좀 배포를 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지명을 활용해서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법정동, 이 행정동을 준수해달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서울시는 아파트 이름 때문에 이름이 다른 법정동, 행정동을 붙이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 때문이라면서 이런 이름은 사람들의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심지어 단지명이 논란이 돼서 소송까지 가는 일이 있었지만 법원 역시 혼란을 줄 수 있는 지명 활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송까지 벌어졌다고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20년에요.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아파트는 단지명에 목동을 넣으려고 했는데 양천구청은 아파트가 신월동 소재인데 목동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구청 처분에 반발한 입주민들이 이듬해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이 신월동이라는 행정구역이 명확히 구분되는데도 선호도가 높은 목동 명칭이 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 왜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아파트에 부촌 이름 짓는다고 뭐 우리 아파트가 뭐 스타크래프트 테란 건물처럼 띄워서 그 동네로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서울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어려운 외국어 사용 자제하기, 고유 지명 활용하기, 애칭이나 팬네임 사용 자제하기, 적정 글자수 지키기, 주민이 원하는 이름을 제정 절차 이행하기, 이렇게 5글자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권고일 뿐이지 강제력은 또 없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옛날 아파트는 참 심플했는데 무지개 아파트, 그렇죠. 한강 아파트, 네, 주공, 시영 뭐 이렇게 2글자일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죠.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